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콜라텍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저희 증시콜라텍은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들 모두 세워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신다면 국내 주식 한 종목 그리고 미국 주식 한 종목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50분간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의 전략들 그리고 앞으로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들까지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콜라텍 최근 상승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이 40%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16.7% 기록하고 있습니다. BHI 가장 최근에 국내 주식으로 공략 주시고 13.2%의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도 꾸준하게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죠. 블룸에너지가 23.4%,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26.7% 기록하면서 이렇게 생방송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상승 나오는 종목들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전기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 무려 공략 주신 이후로 40%나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인데요. 원전주 안에서도 대장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소외되어 있는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꾸준하게 소외되어 있는 테마들 공략을 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한전기술 가장 대장주를 짚어주시면서 4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전주들 상승이 나올 때 이 종목의 상승률이 가장 컸는데요. 역시나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단 한 종목 짚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순쯤에 이 방산주도 한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라는 방산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당시 트럼프 트레이드, 이 트럼프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트럼프 대선 이슈로 인해서 한국항공우주 역시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잡아주셨습니다. 주가 급등 나오기 직전에 생방송에서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16.7%라는 상승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타이밍에 딱 짚어주셨죠. 방산주 안에서도 실적 좋은데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항공우주로 16.7%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BHI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 원전주로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원전주는 소개해 주실 때마다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한전기술도 40%의 상승률 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 8일 최근 원전주 안에서 BHI를 소개해 주시고 역시나 단기간 안에 13.2%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들 미리미리 짚어주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만한 테마들, 이슈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공략주도 많이들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 주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블룸에너지, 이 청정에너지와 관련 있는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블룸에너지 역시나 소개해 주시고 23% 다음 날에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워낙 저점 부근에서 잡아주시고 20% 가까운 상승률 달성을 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 미국 주식을 공략 주실 때마다 굉장히 단기간 안에 또 상승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을 때 가장 저점 부근을 정말 잘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세로 20%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방송에서도 몇 차례나 공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소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소개를 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지금 살펴보시면
8월 1일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시점에서 공략을 주셨는데 주가가 빠지자마자 바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26.7%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미국 주식 안에서도 좀 빠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생소한 종목들이지만 주가 상승이 가능한 이러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미국 주식도 꼭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여러분들께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소개해드리는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들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에서는 한전기술, BHI 이렇게 원전주를 자주 소개해 주신 바가 있고요. 퍼스텍 같은 방산주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주도 소개해 주시면서 10% 가까운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안에서도 다양한 종목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거쳐서 소개해 주셨고 블룸에너지 최근에 소개해 주시고 역시나 큰 폭의 상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도 두 번이나 공략 주시면서 20%, 10% 각각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여러분들께 매주 소개해 드리면서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만나보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팍스 통신망 접속해 주시면 미국 주식에 대한 교육부터 오늘의 공략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QR코드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콜라텍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들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콜라텍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증시콜라텍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먼저 해볼게요. 이윤호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증시콜라텍에서 항상 여러분들께 투자 방향을 짚어드리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자, 이제 슬슬 금리 인하,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좀 다가오는 그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그리고 잘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밤 11시 남자 여러분들께 매일 그리고 매주 미국 주식과 미국 선물로 달러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네, 벌써 8월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마지막이 좀 오는 이 시점에서요. 네, 8월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좋은 주식
그리고 좋은 교육자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우리 증시콜라텍과 영웅 전천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여러분들께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미국 주식을 공략주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 모두 저희 증시콜라텍에서 공략주에 대한 전략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생방송 시간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공략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공략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함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주식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네. 시장 사실 코스피가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2,700선을 지키면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나요? 나쁘진 않은데 좋진 않나요? 살짝 아쉽긴 하죠. 네. 예, 이게 왜 아쉽냐면 오늘 이 외인들의 수급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느냐에 지금 촉각이 쏠려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이걸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주춤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강보합 0.24% 강세 보이면서 2,707이라는 지수를 좀 지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 좀 안 되게 빠졌어요. 그런데도 773이라는 지수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이 딱 갈림길이라고 봐요. 지금 갈림길이라는 게 뭐 여기 같이 띄워져 있는 뭐 차트상 갈림길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9월에 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하면 얼마나 하느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하느냐, 요런 부분에 지금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금리 인하가 한번 이제 한 0.25%에서 많으면 0.5%까지 진행이 된다. 라고 해도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따라가긴 어려울 거예요. 대신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 올라간다면 그 낙수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을 거다. 왜냐? 아직까지 바닥을 잘 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시황 분석이나 이런 거를 지금 국내 시황 분석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증시보다는 상승장이 늦게 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대비해가지고 상승장 맞이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에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7월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먼저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로 우리 국내 증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버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최근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나오면서 주가들도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오늘장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 그와 관련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의료 AI 쪽이나 뭐 리튬,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 쪽도 간만에 네.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장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거 나쁘진 않은데요. 네. 따라가고 싶어요. 어차피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잖아요. 기정사실화가 됐고 그걸 먼저 선반영한 애들이 그때도 올라갈까요? 아. 네,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요. 진짜 금리가 막 0.5%, 1%, 2%대가 오지 않는 이상은 옛날 같은 그런 가파른 상승장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뭐 물가 비싸다 막 그러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특히 미국과 한국의 중앙은행이 간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한 뭐 두세 달 동안에 1% 이상을 내린다, 뭐 2%를 내린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보기가 힘들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국내 증시의 상승선은 어느 정도 상방에서 좀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 이 상방이 한 2,900에서 3,000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 올라가는 시기가 이 올라가는 이게 약간 이 제한점이 딱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좀 늦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상승하는 종목 지금 상승 중인 종목 그리고 섹터 뭐 공략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막 올라간다 더 올라가겠다 해서 잡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그러면 금리 인하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 섹터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그게 좀 악재로 작용하는 섹터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의료 AI 쪽, 게임주,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테마들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들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더 자세한 전략 매일매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없는 날에도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최근 시장에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어떤 걸 그럼 시장에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있잖아요. 네. 시장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가.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게 그걸 거꾸로 뒤집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예요. 그 거꾸로 뒤집는다는 게 상황을 뒤집는다는 게 아니라 다르게 이해했을 때,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평소보다 그럴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좀 편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봐야 하는가? 말 그대로 달러 유동성이 어떨지를 여러분들께서 살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달러 유동성, 이건 금리 인하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자, 그럼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 상태에서 거의 1년 동안 거의 1년 이상 동안 거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여기서 더 올린다는 거는 옛날에 뭐 그 SVB 뱅크런 사태라든지 뭐 요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요런 경제적인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심해졌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약간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또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냐? 오히려 지난 2주, 3주간 동안에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방향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깔려서 좋아하는 와중에 근데 미국의 경기가 미래에 둔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약간 시장이 지금 공포감에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질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FOMC도 그렇고 여러 말이 나온 걸 보면 일단 금리 인하, 그 시장이 그렇게도 원하는 금리 인하는 9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난주 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거를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 주에 지나간 일정, 이것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연준의 윌러 이사의 연설이 있는데 이 사람 걸 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룰 거고요. 자, 이 두 번째 파란색 칸 보시면 이제 3개월물 국채 입찰, 6개월물 국채 입찰 이 금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금리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미국 정부에서 사실 이 단기 국채를 가지고 이 단기 국채를 이제 그 발행을 하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 이자를 가지고 시장에 돈을 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5.07%였던 단기 3개월물의 국채 금리가
0.055%로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시장에 지급하는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이제 점점 풀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겠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아무래도 계속해서 긴축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이런 상태에서 이자로 주는 돈까지 좀 이렇게 줄이고 있대. 자, 그러면 유동성은 더욱더 축소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2주간 어땠어요?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가 미국의 경기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연준에서 FOMC에서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전부 9월 달에 뭔가 이 금리 인하를 뭐 0.5%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아까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건 이제 좀 지나간 일정인데 미국의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도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됐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요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 여기 현재 발표치가 지금 여기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발표치에서는요 미국의 경기 둔화가 야기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9월은 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경기 둔화가 살짝 멈춘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아무래도 이 장래에 대해서 이 미국이나 세계 경제 장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거에 따른 섹터가 이제 앞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들도 짚어주셨는데요. 23일 잭슨홀 미팅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많이들 주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이렇게 증시 일정에 대해서 짚어주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20분이나 지났어요, 전문가님. 네,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건 제 생각이지만 네.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져갈 때 도대체 어떤 테마를 집중을 해야 되냐 이거일 것 같거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얼마 전에 갑자기 시장이 확 하고 내려앉을 때가 있었죠. 블랙 먼데이요. 블랙 먼데이. 네, 그때 뭐 우리나라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뭐 없죠. 그때 거의 악몽이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날은 빠졌어요. 빠졌어요. 처음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끝나긴 했지만 엄청나게 처음에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빠졌습니까? 암호화폐 시장 당연히 빠졌어요. 암호화폐 당연히 빠지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빠졌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빠졌어요. 근데 네. 여기서 그때 막 패닉하고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그 이유를 보고 여기서 요렇게 흘러가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직까지 뭔가 매수세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투자를 하면 충분히 그 반등세를 먹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매수세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요. 크게 들어오지 않은 부분. 근데 사실 블랙 먼데이 이후로 미국 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만 하더라도 네. 좀 반등을 보이면서 회복세를 나타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가장 회복을 못한 것이 비트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먼저 비트코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뭐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세계 시장에 어떤 그게 있어요. 뭐 주식도 있고 그리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사실 그 투자 그 리스트 중에 하나로 넣어두시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블랙 먼데이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먼저 요 두 개의 차트는 각각 다우존스와 나스닥 차트고요. 다우존스도 블랙 먼데이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 고점을 다시 한번 찍어줬습니다. 회복을 그대로 다 했어요. 나스닥도 어때요? 거의 다 회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도 우리나라 증시도 뭐 다 아직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게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왜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는지 말하면 정말 두세 시간이 걸려도 모자라니까요. 일단 온라인 금이라고 불리는 이런 비트코인은 왜 아직까지 반등을 못하고 물론 지금은 8,200만 원대 중반까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근데 왜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느냐 요거에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나운서님. 네. 이게 사실 막 참 사람이 간사해요. 막 비트코인이나 뭐 다른 주식이 막 빠질 때는 막 어땠어요? 빠질 때는 네. 잡기가 좀 무섭죠. 그렇죠. 잡기가 더 무서워. 빠질 것 같고 근데 이틀 후에 어땠습니까?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잡을 걸. 그쵸. 잡을 걸. 아,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 네. 지금 그 자리인가요? 지금 그 자리예요. 사실 뭐 이전에 7,100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가 진짜 찐 바닥이었지만 네. 그때 뭐 더 떨어질지 아닐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 그럼요. 근데 한 번 딱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높지 않은 자리에 지금 안착을 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도대체 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다른 나스닥이나 다우는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비트코인은 왜 못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비트코인 하면 사실 개인이 주로 갖고 있었던 자산이에요. 대표적인 대중의 화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제 뭐 SEC에서 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어. 그게 됐죠. 이제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공단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이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이미 떠들썩했어요. 굉장히. 네, 이런 뉴스를 기관- 봤죠. 네,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이런 비트코인이나 뭐 자산 같은 거 비쌀 때 사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비쌀 때 사고 싶지 않고 쌀 때 사고 싶잖아요. 적어도 뭐 얼마까지 오면 사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기관도 똑같아요. 자, 만약에 근데 기관은 또 어때요? 개인보다 매집력이 강해요. 한 번 매수세가 딱 들어왔을 때 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이 좀 더 갖고 있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좀 이렇게 사면 가격이 올라가. 막 한 번에 뭐 2, 3%씩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거기서 이제 또 막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매수세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를 기관에서는 한 번 잠재워요. 한 번 잠재워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나 이래서 단기 개인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이 내려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기관이 원하는 자리가 올 거고 그 자리에서 기관은 또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가면 또 잠재우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개인이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이요. 지금 기관으로 굉장히 많이 좀 이동이 된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선이 깨지지 않는 거기도 해요. 이 이하에는 개인도 사니까 그 이하 7,900만 원대가 오기 전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이 굉장히 탄탄하게 8천만 원, 8,100만 원대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뭐 때문에 터지느냐? 이제 반감기 지났잖아요. 이제 이미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금리 인하예요. 자, 근데 지금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야, 금리 인하 0.5% 한데 그러면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의 거래 역시도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가 분명히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봐야 되는 이유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테마는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로 이 주식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전 손실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회복세가 더딘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국민연금도 꾸준하게
함께 이 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코인베이스를 매수를 했고 올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수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또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 짚어주시면서 이제는 암호화폐 관련주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주고 계시는 암호화폐 관련주 그 안에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팍스통신망 통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인지 함께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 안에서 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야, 이게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섹터 중에서도 네. 이 눈여겨봐야 하는 친구들을 7개에서 6개 정도 딱 추려 갖고 와요. 맞아요. 후보가 다양해서 사실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네. 없는 이유가 뭐냐? 네. 고놈이래. 그 네. 몇 개 되지가 않아요. 어. 예, 몇 개 되지가 않아서 사실 그거를 사실 붙이고 또 시황 그 차트 이 섹터의 차트 자리를 보기도 사실 좀 민망한 수준이라서 그거 이제 뺐고 네. 그 대신에 이 더 좋은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래소가 있죠. 바로 업비트예요. 근데 이 업비트가 이제 두나무라는 이제 회사인데 이 두나무의 지분을 한 8%가량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 부분이 시장에 가장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이 뭐 10%, 20% 그리고 1억 넘을 때도 거의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20%, 10% 이렇게 계속해서 올랐던 대장주예요.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 어때요? 8천만 원대 초반에서 지지부진하니까 시장 투자자들 매수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거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태라 이겁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적인 부분, 금리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테마주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내 테마주를 잘 하기 위해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올라타가지고 5%, 10% 먹는 게 아니라 미리 잡아가지고 10%, 20% 먹는 게 진짜 잘하는 테마주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사기 때문에 요 대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2개의 차트가 있습니다. 자, 앞쪽의 차트는 이제 제가 갖고 나온 회사의 차트고요. 두 번째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자, 제가 사실 여기 딱 보면, 자, 아나운서님, 이 차트 2개 보이시죠? 네. 자, 이 차트 2개를 보시면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근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이요? 네.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24년 1월부터의 차트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1억 이상을 찍었죠. 1억 500만 원을 네. 찍었는데 그때 이 각각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더 한 5일 정도, 한 5일, 5거래일 정도 빠르게 이 회사가 더 빨리 상승이 나왔고 더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 하나투자증권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다소 좀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좀 느리게 좀 상승이 되고 그 이후에 소강 상태 들어갈 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빠졌어요. 제가 갖고 나온 이 암호화폐 관련주보다도 늦게 올라갔으면서 이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예, 한마디로 테마성이 굉장히 제가 갖고 나온 암호화폐 종목 이 대장주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 회사의 주가 2개의 주가가 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역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9월에는 깨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제가 갖고 나온 이 공략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차트를 보시면요. 횡보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가 블랙 먼데이 때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크게 빠지고 나서 잠깐 이제 회복을 하다가만 그런 모습이에요. 비트코인이랑 흘러가는 게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공략을 말씀드리면
이 회사를 좀 매수를 뭐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뭐 9천만 원에서 9,500만 원까지 상승이 나오면 얘도 또한 10% 20% 이상 상승 나옵니다. 그때 한번 매도해요. 예, 굉장히 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 좀 미리 잡아가지고 수익 좀 편하게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겨 있는 섹터를요. 네,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암호화폐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암호화폐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소개해주고 계시는 암호화폐 대장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이 소개해주시는 종목들의 상승률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을 먼저 살펴보시면 한전기술, 원전주가 소외되어 있을 때 소개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무려 40%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BHI도 최근 장에서 소개해 주시고 13.2% 가져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16.7% 가장 저점 부근에서 잡아주시면서 또 꾸준하게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공략 주시는 종목들마다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 두 차례에 거쳐서 소개해 주시고 30% 가까운 상승률 달성을 했고 블룸 에너지도 23.4%,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도 26.7%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안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종목들 모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국내 주식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과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미국 주식 최근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뭐 시장 지수랑 한국 증시랑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번 주 중에 한 번 차익 매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다시 한번 재차 반등 나오면서 결국엔 상승 마감했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 딱 봐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전일 미국 뉴욕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지만은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코스닥이 1% 오히려 하락 마감했고 개장 직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실제로 조금 하락을 견인하는, 한마디로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한국 증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더 쉽다.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할 때보다 미국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한국 여행보다도 미국 여행을 갈 때 보다 더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것도 더 많고 어쨌든 더 쇼핑할 것도 많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국 여행 가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1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육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100페이지 정도 되는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어떤 교육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은 실제로 제가 지난 10주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 증시콜라텍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국 주식 기초에서부터 중간, 기초, 기본, 심화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양질의 교육 자료를 제공해드렸던 부분을,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렸던 부분을 한마디로 조그만 책자로 만든 거고요. 그렇다면 어떤 교육 자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요. 일단은 미국 주식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또
미국 여행 갈 때 우리가 달러 환전해서 가듯이 미국 주식할 때도 역시나 달러를 환전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기 위한 교육 자료를 넣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회사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지표. 우리가 수학의 기본이 뭡니까? 수학을 배우고 수학을 공부할 때 기본은 덧셈 뺄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덧셈 뺄셈. 기본을 배우고 기본 한마디로 좀 기본을 배우고 중간 심화로 넘어가듯이 역시나 미국 주식 투자할 때는 뭐 PCI라든지 PC라든지 CPI나 PPI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경제 지표에 대한 개념 교육도 추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영웅 전찬호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미국 주식의 상승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에도 증시 일정이 있지만 미국 주식도 역시나 증시 일정이 있죠.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한 영웅 전천이 바라보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비교, 그 다음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는 부분도 역시나 교육 자료에 추가했고요. 그렇게 7강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신이 몰랐던 한마디로 한국 주식만 계속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와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도 테마주가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렸고 또 한국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은 가장 큰 매력이 바로 배당입니다. 그 배당에 대해서 뭐 스타킹에서부터 챔피언, 블루칩, 배당 기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도 교육 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책자에 역시나 넣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실제로 8월달, 9월달 증시 일정과 또 영웅 전참에 보는 체크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표지가 이렇지만은 내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고3 때 공부했었던 어떻게 보면 유명한 문제집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나운서님은 고3 때 아나운서님도 고3 때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막 대학 가기 위해서 한창 열심히 공부했을 때 네. 어떤 문제집으로 공부했어요? 그 수능 특강 저희 때는 네네. EBS 책을 많이 수능에서 낸다고 해가지고 수능 특강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숨막쿰 나오데라고 알아요. 숨막쿰대요요? 공교육에 딱 젖어드신 분이 숨막쿰 나오데라고 네. 아시는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수학과 영어 이렇게 딱 문제 중에서 네. 수학의 정석은 알아요? 아, 그럼요. 그런 것처럼 숨막쿰 나오데라고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브랜드의 그건데 아, 문제집인데 그런가요? 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에 대한 정석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께 교육 자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이 어디 서점 가서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한 장, 즉 10,000원은 꺼내서 사야 됩니다. 하지만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입니다. 팍스 통신망 통해 가지고요.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오늘 영웅 전천님이 준비한 1강에서부터 10강까지의 교육 자료 여러분께 무료로 단돈 10,000원도 안 받고 단돈 100원도 안 받고 무료로 그냥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내가 한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서둘러서 여기 팍스 통신망 통해서 QR코드 통해서 우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매주 미국 주식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손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매주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전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자료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부터 테마주와 배당에 대한 소개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 자료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증시콜라텍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이 자료집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이 양질의 자료, 강의 자료를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로 자료집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방송 시간 딱 6분 남았습니다. 6분 안에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찬남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의 자료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강의 자료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보다도 전문가님의 시크릿 종목,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네, 묘하게도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하고 섹터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쳤어요. 네, 하지만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목보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이윤호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종목은 대한민국에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비트코인 거래자들이 이용하시는 거래소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미국의 4,400만 명, 미국의 4,400만 명이 이용하는 코인 거래소의 관련 종목을 준비했다. 숫자가 조금 비교가 안 되긴 하네요. 비교가 안 되죠. 네. 매출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되고 주가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 같은 테마를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쪽을 봐야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당연히 봐야죠. 제가 사실상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현재 8천만 원, 8,200만 원대에서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정확히 어제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깨질까 말까 했어요. 네. 한마디로 8,050만 원에서 깨질까 말까 했는데 잭슨홀 미팅 첫날 이후에 8,200~300만 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그 정도로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에 갑자기 8%, 9%도 상승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다른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특히 제약바이오, 셀리드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런 거 공략하실 게 아니라 여기 QR코드, 즉 팍스 통신망 통해서 QR코드 통해 우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웅 전천함과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비트코인 관련주 공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2차 전지나 반도체로 잃었던 부분을 영웅 전천함과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제시드리는 비트코인 섹터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을 좀 빨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저는 미국 주식회사 중에 코인베이스라는 회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요 어떤 회사냐면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7,000개 정도 되는 전 세계의 코인이 상장되어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우리나라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이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렉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플로닉스, 비트맥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코인베이스만 미국 주식 나스닥에 상장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4,400만 명이 거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항상 실적적인 면에서도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닝 서프라이즈가 항상 나왔습니다. 실적적인 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 회사는 코인 거래소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우량주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 코인 관련주는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코인은 결국 올릴 거예요. 연말에. 금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가이드라인 빨리 제시드리면은 현재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197달러가 뭐가 낮냐 이야기하지만은 테슬라도 제가 역시나 170달러나 180달러 때 여러분들께 공략시켜드렸고 196달러에 청산 사인 드리고 그게 260달러까지 갔어요. 테슬라는 비싸고 이건 테슬라는 안 비싸고 이건 비쌉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코인베이스가 197달러도 굉장히 낮은 가격이다. 지난 3월 달에 비트코인이 1억 500 찍었을 때 이 회사의 주가는 280달러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진입가는 코인베이스 195달러에서 190달러 사이에 공략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40달러에서 250달러에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베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모두 암호화폐 쪽을 집중 공략해 주셨습니다. 두 분이 모두 집중하고 계시는 만큼 여러분들도 암호화폐 쪽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영웅 전천함 전문가님께서는 미국 주식 안에서도 코인베이스 쪽을 집중하자라고 공략주 제시해 주셨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최대 규모의 거래소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 190달러에서 195달러 매수가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는 240에서 250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오늘 모두 공략주에 대한 설명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 분의 공략주 함께하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두 분의 공략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